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고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수신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과 또 아두이노의 스케치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구현되고 있는 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피지컬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앱은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자,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작하는 방법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 인벤터로 작성한 앱을 우리가 테스트로 사용할 태블릿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앱 인벤터에서 만든 앱을 태블릿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앱 인벤터에서 만들어진 앱이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에 그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테스트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에서 빌드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 만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자,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QR코드를 이용해서도 리더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태블릿에서 한번 QR코드로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이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자,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다 됐으니까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 보안상의 이유로 소스, 즉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출처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다시 설치를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증받은 앱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바로 설치하는 앱은 이런 보안사항 과정이 한 번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앱이 설치가 되었고요. 바로 열기 해도 되고, 자, 보면 여기에 블루투스 툴이라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앱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0, 45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 부분, 그리고 슬라이더 부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더. 네, 지금 이걸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바로 에러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블루투스 연결한 다음에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슬라이더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도록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루투스가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숫자를 전송해야 되는데 블루투스 연결 안 돼 있다 라고 에러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블루투스를 다 연결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받았을 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데이터 내용이 여기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앱은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블루투스로 일단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쪽은 서버입니다. 서버. 자, 서버 모터이면서 여기에서 0, 45, 90, 130 이렇게 숫자를 버튼을 클릭하면 그 숫자들이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서 우리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모터에서 각도가 조절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는 자, 아두이노에서 온습도 센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온습도 센서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거고요. 그 측정된 데이터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받은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는 실습용 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지금 배포를 해놨고요. 그리고 자, 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블럭에 관련된 기능들도 같이 넣어놨는데, 자,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은 블럭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블럭 코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위쪽에 보면 블루투스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루투스 연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자, 이 윗부분은 블루투스를 연결하거나 끊거나 관련된
블럭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을 때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하는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블루투스 연결에 관련된 블럭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한 데이터, 블루투스로 받은 데이터를 수신해서 특정한 영역에 표시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블럭입니다. 자, 여기서는 블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별도 자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블럭들은 서버 모터를 얼마나 돌릴지를 알려주는 그 값들을 전송하는 블럭입니다. 보면 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샌드죠.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1바이트짜리 보내요. 그런데 뭐라고 보내냐? 그 보내는 숫자가 45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내는 숫자가 135다. 그래서 특정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특정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할 일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라, 숫자를 보내라. 그런데 그 보낸 숫자가 얼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라고 써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일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슬라이더라는 거 있죠. 슬라이더. 자, 슬라이더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위치에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당기면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포지션을 가져와서 반올림 한 다음에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겨봤더니 뭐 135.4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버리고 135만 전송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더의 값을 표시해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부분의 슬라이더 값을 표시해 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앱인데 이 앱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고 다른 자료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을 활용을 해서 아두이노와 서로 연결해서 태블릿으로 제어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은 따로 두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앱하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코드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안내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치 1번을 만들어서 이 앱에서 버튼과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서버부터 각도가 전송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받아서 실제 아두이노가 수행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에서 사용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봤듯이 블루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블루투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는 이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서버 모터는 모터이긴 하지만 DC 모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서버 모터는 일정한 각도에서만 회전할 수 있는 모터이고요. 그래서 그 각도에 회전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하얀색 이 부분입니다. 이 하얀색 스핀들이 계속 각도별로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전할 때는 이 하얀색의 스핀들 축이 회전을 하는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암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다가 여기 위쪽에 그 볼트로 고정을 해서 아예 강력하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암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고 자,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각도에 따라서 0도부터 180도까지 회전하는 건데 모터가 이것도 몸체가 회전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터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각도로 회전해라 라고 값이 오면 그 받은 값에 의해서 아두이노에서 모터한테 회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각도만큼 회전할 거다 라는 거는 블루투스에서 받은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이런 액추에이터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쪽 여기에 이제 관련된 앱은 이미 있으니 여기에서 사용할 아두이노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스케치는 기존에 주어진 코드를 가져다가 바로 이제 만드는 방법도 써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하나씩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처음 스케치를 만드는 템플릿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템플릿에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사용법, 예를 들어서 I2C 그리고 여기 있는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법들이 들어있는 파일들, 헤더 파일이라고 했죠.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 파일,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들을 여기에서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먼저 스케치에 가보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라는 게 있고요. 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우리는 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LCD를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LCD. 그래서 여기 보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 가보면 이렇게 자, 리퀴드 크리스탈 I2C라고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처음에 아두이노 IDE를 설치했을 때 같이 설치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별도 영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에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통신하고 LCD, 우리가 쓰고 있는 I2C LCD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 이용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겠죠. 스케치에 가서 자, 서버 관련된 부분도 같이 찾아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모터는 지금 서버 모터이고요. 자,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하는 모터입니다. 또 서버 모터 종류에 따라서 360도까지 회전하는 서버 모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하는 서버 모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가 시리얼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같이 가져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있죠. 자,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 리퀴드 크리스탈에서 이런 라이브러리 포함한 다음에 이런 LCD를 여러 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LCD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그래서 여기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어 줄 건데, 자, 리퀴드 크리스탈 I2C 방식으로 연결을 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리퀴드 크리스탈 I2C 이름을 우리는 LCD라고 하겠다 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만약에 LCD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LCD 1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니까 LCD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LCD에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0x27이라는 16진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칸의 글자를 쓸 수 있고 2줄로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LCD의 스펙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겠다. 그리고 그 이름은 LCD다 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마찬가지 서버도 그렇습니다. 서버도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어요.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이름을 우리는 서버 모터라고 하겠다. 자, 이것도 여러 개 쓴다면 서버 모터 1, 2, 3 이런, 또는 서버 모터 A, B, C 이렇게 서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서버 모터 한 개니까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쓰겠다. 자, 소프트웨어 시리얼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블루투스 시리얼을 만들었죠. 자, 블루투스 시리얼을 쓸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핀은 2번하고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TX, 자, 2번 핀은 TX였고요. 전송하는 핀이었고요. 자, 3번 핀은 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핀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써 놓으면 나중에 이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 줬고요.
자, 그리고 서버 모터의 각도, 0도, 90도, 135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각도는 숫자입니다. 숫자. 계산할 수 있는 숫자고 예를 들어서 0도에서 30도만큼 더 돌려 라고 계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수형이라는 숫자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앵글 값이죠. 자, 서버 모터가 있는데 서버의 각도다 라고 해서 초기 각도는 0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다른 각도를 이루면 서버가 엉뚱한 각도로 확 돌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혼동할 수 있어서 초기 각도는 0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버 모터의 각도. 자, 서버 모터의 각도 지정을 위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셋업에서는 이 아두이노가 처음 켜졌을 때 작업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LCD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LCD를 초기화해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또 LCD에 백라이트를 켜라 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해주냐면 서버 모터가 몇 번 핀에 연결되어 있어 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가 있었죠. 자, 서버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를 어디에 붙였어 라는 게 이 어태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를 어태치를 하는데 몇 번 핀에 있느냐? 9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9번 핀. 그래서 여기는 서버 모터 연결하는 핀 번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블루투스 또 시작을 시켜줘야 되겠죠. 블루투스 장치도 시작해라. 그리고 여기는 전송 속도, 블루투스가 어떤 속도로 통신할 건지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9600 보드 레이트로, 즉 초당 9600개의 데이터를 보내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통신하겠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속도는 블루투스 장치 자체에도 지난번에 세팅을 해봤죠. 거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 장치는 HC06 장치는 9600 보드레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두이노가 켜졌을 때 해야 될 일을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여기 알려줘야 되겠죠. 자, 반복적으로 할 일은 이 아두이노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서 앱에서 지금 스마트 태블릿으로 우리가 제어할 겁니다. 그럼 태블릿의 블루투스에서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 이쪽은 수신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수신한 데이터, 자, 블루투스로 데이터가 올 겁니다. 이쪽에서 전송을 할 거예요. 만약에 90이라는 숫자 값이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숫자 값을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받아요. 수신을 합니다. 즉 리시브를 해요. 리시브를 하고 받은 데이터를 90이라는 숫자가 왔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자, 블루투스가 받은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의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서버 앵글이죠. 그래서 여기에 서버 앵글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 이 집어넣어진 값, 여기에 있는 90이라는 값을 읽어서 모터한테 90만큼 회전해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받아서 블루투스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만든 서버 앵글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변수에 있는 내용만큼 모터를 회전시켜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도 표시해 두면 되겠죠. 여기에도 출력을 해라. 그래서 양쪽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모터도 회전해라, 그리고 LCD에 이 내용을 표시해라 라고 두 방향으로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에서 자, BT 시리얼이죠. BT 시리얼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합니다. 자, 지금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블루투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계속 받아옵니다. 블루투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자, 블루투스에서,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는 게 리드입니다. 자, 블루투스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읽어와라. 그리고 읽어온 걸 어디에 저장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읽어온 걸 우리 변수, 서버 앵글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고 했죠? 자, 이 서버 앵글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서버 앵글에다 저장을 해줘라.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일단 90이라는 데이터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자, 그 내용을 LCD에도 표시하고 서버 모터에도 돌리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먼저 LCD에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D에 표시할 때는 먼저 LCD에서 커서를 어디다 줄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커서를 결정을 해서 처음에 첫 줄에 커서를 잡고요. 여기에 일단 LCD를 한번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LCD에 프린트를 해줍니다. 깨끗이 지운 다음에 프린트해라. 자, 먼저 앵글이라고 먼저 해줍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표시되는 문자열입니다. 표시되는 문자열이고요. 자, 그리고 LCD에다가 다시 한번 프린트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여기 앵글 값이 있었죠. 자, 서버 앵글 값을 출력해라. 자, 이렇게 해주면 앵글이라고 그냥 문자를 하나 출력한 다음에 실제 받은 앵글에 지금 서버 앵글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LCD 출력 관련된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모터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서버 앵글.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일단 블루투스에서 보낸 데이터가 뭐 0부터 180도 사이 값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다른 값이 왔을 때 오동작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서버 앵글 값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자, 서버 앵글 값이 일단 0보다는 큰지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서버 앵글 값이 일단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 안에 있는지 0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먼저 해주고, 자,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즉 그 받은 값이 0에서 180도 사이의 값이 있다면 서버 모터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서버 모터가 있었죠. 서버 모터를 회전시키는데 여기서는 라이트라는 명령어가 결국은 회전시키라는 말입니다. 서버 모터에 라이트 해. 그런데 얼마만큼 라이트 하냐? 180 또는 90 이만큼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 값은 서버 앵글에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라이트 해라 라는 게 결국엔 회전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 라이트가 서버 모터 회전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딜레이 값을 줍니다. 자, 딜레이 값은 이제 이 서버 모터가 앵글 값이 서버 앵글 값이 계속 올 건데 그 값을 15ms마다 확인해서 그 위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스케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여기서는 9번에 지금 모터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를 9번에 연결하면 되고요. 잠깐 여기 양면 테이프에 붙여 놓고요. 자, 9번을 붙이는데 약간 특이하게 지금 이 서버 모터 케이블을 보게 되면 갈색, 빨간색,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갈색, 빨간색, 주황색에서 갈색과 빨간색, 즉 갈색이 검정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빨간색은 VCC, 그리고 주황색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9번에 이 갈색이 검정색 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에 있는 블럭에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갈색이 위로 가도록 케이블을 연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결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를 이제 아두이노를 켜서 스케치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서버 모터가 살짝 돌아갔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먼저 빼놓고 각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에서 포트 번호 확인하고요. 5번 맞고요. 이쪽에 업로드를 시켜주죠. 자, 서버라고 일단 임시 저장을 하고 스케치 컴파일하고 업로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스케치를 만들 때 이제 주의할 점들이 뭐냐면 이런 스케치에서 사용하는 변수명이라든지 또는 스케치에서 사용한 이름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버에서 뒤에 이쪽에 변수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보면 expected에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쉼표나 아니면 세미콜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 아까 입력하다가 세미콜론이 빠졌죠. 자,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래밍 컴파일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해줍니다. 자, 수정을 했으면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언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스케치에 사용하는 게 C언어 문법인데 여기 있는 이런 대소문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됐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앵글 값은 여기에 LCD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기본값 명령이 아직 없기 블루투스 데이터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 각도가 정확히 0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변수에 의해서 초기 값에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0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는 이 태블릿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에서 커넥트를 눌러보면 자, 블루투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지금 확인해 보면 BT24 라고 되어 있고 BLT13이라는 블루투스 장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장치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에서 먼저 설정으로 가고요. 설정에서 자, 기본 연결해서 블루투스 장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2400이라는 장치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지난번처럼 핀 번호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른 장치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대로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커넥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00이라는 장치가 있죠. 자, 이 장치를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커넥트 돼서 여기 오른쪽에 상태 표시가 바뀌었죠. 자, 연결된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연결된 거는 이쪽에 있는 이 블루투스입니다. 현재 블루투스. 그리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아래쪽에 보면 살짝 빨간색이 있는데 연결 전에는 점등이 됩니다. 잠깐 끊어볼게요. 자, 이걸 끊어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점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반짝반짝반짝반짝입니다. 이건 아직 연결되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커넥트 눌러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자, 연결한 상태에서 명령을 내려보면 뭔가 소리가 들리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0도로 맞춰놓고 이 핀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암을 지금 꽂았고요. 그래서 0도가 이 방향입니다. 방향. 그리고 180도가 반대 방향이겠죠. 자, 앱을 이용해서 자, 45 그리고 90 자, 135 180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암이 약간 꽂힌 위치가 정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도라고 하지만 그 위치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암을 다시 빼서 살짝 돌려서 꽂아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도
그리고 45도, 90도, 자, 180도. 자,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도, 45도, 자, 135도, 180도, 0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뭐 개폐 장치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할 때 그 각도를 결정할 때도 이 서버 모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더가 있었죠. 이 슬라이더는 0도부터 180도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 중에 이런 센서도 있습니다. 자, 가변 센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핸들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센서인데 이 센서에서 돌아간 각도 값을 가져다가 이걸 똑같이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루투스가 아니어도 이런 가변 센서를 이용해서 가변 센서가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로봇팔을 만들겠다. 그런 걸 로봇팔을 만들 때 이 가변 센서라든지 또는 조이스틱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블루투스 이용해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지금 제어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보내서 이런 액추에이터들을 동작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버 모터라는 걸 이용하고 또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이 앱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앱에서 결정한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고 그 받은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값만큼 모터한테 회전 명령을 내린 이런 간단한 블루투스로 제어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